시동생의 빚 그리고 무너져버린 결혼식. 시동생의 축의금 도난으로 결혼식이 멈췄습니다. 저는 올해 결혼 6개월 차가 되는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제 결혼 생활은 시작부터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무너지고 약속이 깨지고 신뢰가 부서지는 전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족끼리 무슨 따지냐라고 말하며 저를 비웃던 시동생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결혼을 준비하던 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결혼식 3개월 전이었습니다. 식장 계약도 끝났고 드레스 투어도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병행하며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 도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동생은 29살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었고 가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성격은 가볍고 즉흥적이었지만 저는 가족이 될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쁘게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님 잠깐 시간 되세요? 말투가 어색했습니다. 평소 밝은 톤과는 달랐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그 혹시 2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00만 원이요? 네, 제가 지금 급하게 결혼 준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수술비 때문에 좀 어려워서 이번 주에 꼭 필요해서요. 다음 달에는 무조건 드릴게요. 이건 진짜예요. 그는 자신이 결혼 준비를 도와주고 싶다며 말했습니다. 저는 황당했고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오히려 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시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진짜 부탁드려요. 형한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걱정할까봐.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이 요청하는데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카톡으로 남겼습니다. 도훈 씨, 200만 원 보냈습니다. 다음 달 안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는 꼭 드리겠다고 3번이나 답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송금이 제 결혼식과 신혼생활을 모두 망가뜨리는 시작이었을 줄은요. 돈을 빌려준 지 2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스드메 계약 마지막 상담을 위해 업체에 방문했습니다. 견적서를 다시 확인하던 중 업체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 지난번에 시동생분이 대신 방문하셔서 조율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시동생이요? 네, 형이랑 형수님이 너무 부담이 커서 대신 제가 디스카운트 요청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동생이 우리 결혼 준비에 몰래 개입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니 남편도 처음 듣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었나요? 드레스 메이크업 쪽에서 몇 가지 옵션을 빼고 식장 플라워 데코는 기본으로 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금은 나중에 저희한테 직접 주신다고. 남편이 개입한 적도 없는데 시동생이 사서 결혼식 옵션을 깎고 다니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전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듯 곧장 시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시동생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도훈 씨, 결혼 준비에 관여했다고 들었어요. 그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는 바로 답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형편 들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돈도 빌려드렸는데 너무 그러시네요. 그 순간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돈도 빌려드렸는데, 빌려준 건 저인데 왜 그가 빌려줬다는 식으로 말하는 걸까?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빌려준 거잖아요. 근데 돌아온 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가족끼리 오해하지 맙시다. 그때부터 모든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약속했던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놀랐고 이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도훈이한테 왜 네가 돈을 빌려줘? 남편의 말투는 걱정보다는 원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형한테 말하지 말라 해서 그래도 그걸 왜 믿었어? 그 말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난 가족이니까 믿어야 하는 줄 알았지.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도훈이한테 내가 얘기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나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더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너 도훈이한테 돈 달라고 했다며? 결혼 앞두고 너무하네. 남의 집 귀한 아들한테 부담 주면 어떡하니?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제가 준 돈이에요. 뭐? 내가 준 거니까 더 따질 게 없다는 거야? 여자가 결혼 준비한다고 돈이 얼마나 들겠니? 가족 간에 그런 걸로 왈가왈부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가족이 될 사람에게 잘해주려다 이런 꼴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집이 너무 미안해. 하지만 문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2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이미 시댁 전체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도훈이는 아직 학생인데 내가 너무 압박 주는 거 아니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돈을 빌려준 제가 가해자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형수님이 집착을 하시길래 뭐, 제가 좀 더 벌면 드릴게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도훈 씨 약속한 날짜가 한 달이나 지났어요. 그러자 시동생은 갑자기 웃었습니다. 형수님 그러니까요. 가족인데 그걸 꼭 날짜 맞춰서 줘야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예민하면 형이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도훈아, 너도 좀 잘해라. 결혼하는데 며느리가 돈 때문에 이렇게 민감한 사람인지 몰랐네. 저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저 돈 때문에 민감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다들 말씀하시는 태도가 문제예요. 그러나 시댁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며느리는 돈 대주는 ATM이자 참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시댁 모임 이후로 저는 김도훈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오히려 저에게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결혼식 3주 전이었습니다. 드레스를 최종 피팅하고 나온 날 지쳐서 카페에 앉아 있는데 시동생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형수님,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문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래도 혹시 결혼식 관련해서 뭔가 도와주겠다는 말일까? 일말의 기대를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도훈 씨. 형수님, 제가 진짜 또 이런 말 드리기 죄송한데요. 시작부터 이미 기분이 불길했습니다. 이번에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랑 이것저것 겹쳐서 혹시 100만 원만 더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핏줄이 거꾸로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도훈 씨, 지금 200만 원도 안 갚았잖아요. 제가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도훈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형수님, 제가 안 갚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식 끝나고 진짜 한 번에 다 정리해서 드린다니까요. 형도 곧 신랑 되는데 제가 체면이 있지 안 주겠어요? 지금 저도 결혼 준비 때문에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남의 일 아니고 제 결혼이에요. 그가 갑자기 잠시 묵묵히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가볍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좀 도와주시면 제가 형 친구들도 더 많이 부르고 축가도 맡고 분위기 살려드릴게요. 저도 나름 형 결혼에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이 결혼식을 수단으로 쓰고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훈 씨,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안 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목소리가 단번에 싸늘해졌습니다. 그러세요. 형수님 마음 알겠습니다. 이 통화가 끝난 뒤 저는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결혼식 2주 전 저와 남편은 예식장 측과의 최종 점검을 위해 미팅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웨딩 플래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랑 신부님, 혹시 축의금 정산 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계약할 때랑 그대로인데요. 플래너는 서류를 한 번 더 넘겨보더니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시동생분이 다녀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형이랑 형수님이 정신없으니 축의금 일부 정산은 가족 쪽으로 먼저 돌려달라고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동생이요? 김도훈 씨요? 네, 키 크고 말 편하게 하시는 분 맞으시죠? 본인도 결혼 준비 도와주고 있다고 하시던데. 남편도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나요? 플래너는 메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형이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제가 가족 대표로 온 거예요. 형이랑 형수님이 빚도 있고 부담이 크니까 축의금 일부는 저희 가족 쪽으로 먼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직접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 가족 누구에게도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도훈이 얘기는 절대 듣지 마세요. 플래너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상해서 확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변경은 안 해두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김도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선가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 김도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아, 웨딩홀. 아니, 내가 조금 도와주려고 그랬지.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내 결혼식이야. 우리 둘이 결정할 문제지. 네가 중간에 끼어들 일이 아니야. 와, 형수님이랑 너무 닮아가네. 둘 다 예민해서 살벌하다, 진짜.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동생에게는 지금 상황이 장난처럼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 저와 남편은 새로 얻은 신혼집으로 짐을 옮기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소파가 들어오는 날이어서 남편 혼자 집에 가 있고 저는 회사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오늘 집에 누가 다녀갔어? 누가요? 현관 비밀번호 도훈이가 알고 있었지?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시댁의 신혼집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든 놀러 오세요라는 의미였지 허락 없이 드나들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도훈이가 갑자기 왔다 갔어. 냉장고에 있던 거 함부로 꺼내 먹고 소파 앉아보면서 이거 얼마짜리냐 묻고 그리고 가기 전에 이 말을 하더라.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형, 축의금 정산 나오면 나한테도 좀 떼주면 안 돼? 나도 이 집에 기여한 거 있는 거잖아. 저는 몸에서 갑자기 힘이 빠져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기어요? 자기가 우리 결혼식 준비 도와줬다고 자기도 이 집에서 같이 살 수 있는 날을 기대하고 있다더라. 그 말에 제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이 신혼집은 저와 남편이 출퇴근을 감수하면서도 겨우 대출과 전세금을 쥐어짜서 얻은 집이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진짜 선 그어야 해요.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마지막으로 모이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식순과 좌석 배치를 정리하자는 명목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조용한 식순 점검 자리가 아니라 돈과 감정이 뒤엉킨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도훈이한테 돈 문제로 많이 뭐라 했다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처음 빌려준 200만 원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서. 그러자 김도훈이 말을 끊었습니다. 형수님, 그게 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거냐면요. 형수님이 저를 계속 빚쟁이 취급해서 그래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가요? 내 형도 들었잖아요. 형수님이 제가 결혼식 망친다, 신혼집에 얹혀 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잖아요.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김도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신혼집에 얹혀 살겠다고. 아, 그 말은 아니었죠? 근데 그렇게 느껴지게 얘기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마당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되겠니? 도훈이도 아직 자리 못 잡아서 힘든데. 결국 김도훈이 돈을 안 갚아서. 문제였던 사건은 며느리가 마음이 좁아서 문제인 상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도훈 씨에게 한 말 중에 사적인 욕한 적도 없고 모욕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약속한 날짜에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고만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자 김도훈은 피식 웃었습니다. 형수님, 세상 그렇게 각박하게 살면 안 돼요. 여기 가족들 다 듣고 있는데 2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시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딱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훈 씨, 2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가 문제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니까 날짜 안 지켜도 되고 말 바꿔도 되고 가족이니까 신혼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도 되고 가족이니까 축의금 정산을 자기 몫처럼 요구해도 되는 겁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이 너무 심하네. 제가 심한 겁니까가 아니면 너무 많이 참은 겁니까?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었습니다. 남편은 김도훈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며 만남을 잡았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다 했지만 남편은 이대로 식 올릴 순 없어. 내가 도훈이랑 정리하고 올게.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김도훈을 만나고 온 그날 밤 남편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여보, 너한테 미안하다.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도훈이 지금 빚이 한두 푼이 아니래. 얼마나요? 남편은 숫자를 말하지 못하고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카드론만 1,500, 소액 대출이랑 사채 비슷한 데서 빌린 게 한 500, 그리고 친구한테 빌린 게 몇백.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최소 2,000은 넘는 거네요.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빌린 200만 원도 도훈이한테는 그냥 숟가락 얹은 돈 정도였던 거야. 김도훈의 태도가 왜 당당했는지 이제 이해되었습니다. 그에게 20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갚을 의지가 없다는 의미였습니다. 결혼식 전날은 원래 양가 가족이 모여 마지막으로 식순을 점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드레스샵으로 가는데 신부 대기실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김도훈이 제 드레스 보관 가방을 열어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가 말했습니다. 도훈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김도훈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형수님 드레스 어떤 건가 해서요. 우리 집안 며느리니까 알아두려고.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결혼식 당일이라 최대한 억눌렀습니다. 그런 건 허락받고 해야죠. 그러자 김도훈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형수님 진짜 너무 까다롭다니까요. 형은 이런 걸 다 받아주던데. 그 말에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은 갑갑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식 당일 식장은 분주했고 설렘과 긴장감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대기실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김도훈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말했습니다. 형수님 잠깐만요. 우리 얘기 좀 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훈 씨,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무시하고 말했습니다.
축의금 정산되면 나한테 50만 원만 떼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귀가 의심되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지. 어차피 축의금은 여유되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신부 메이크업을 받고 있는 제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도훈 씨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형수님이야말로 돈 좀 있다고 사람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은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도훈아, 너 여기서 뭐 하는데? 김도훈은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이랑 축의금 얘기 좀 하고 있었어. 남편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가 왜 축의금 얘기를 해? 이건 우리 둘 문제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잖아. 형수님이 너무 빡세게 구니까 내가 도와주는 건데. 남편은 그 말에 완전히 터졌습니다. 도와. 네가 뭘 도와? 네가 한 건 전부 방해야. 결혼 준비 내내 문제 일으킨 건 너야. 김도훈은 비웃었습니다. 형 진짜 너무한다. 내가 형 편 들려고 했던 건데 형수님 말만 믿고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 말은 저를 향한 노골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남편이 김도훈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훈아, 나 지금 결혼식 앞뒀어. 제발 이 정도면 됐다. 오늘은 그냥 가라. 그러자 김도훈은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은 나중에 줄 거야? 말해줘야 나도 아는 거잖아. 그 순간 신부 대기실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더는 견딜 수 없어 말했습니다. 도훈 씨, 제발 오늘만큼은 나가주세요. 김도훈은 코웃음을 치더니 그대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신부 대기실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하다. 내 동생이지만 오늘만큼은 변명도 못하겠다. 저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메이크업이 번질까 참았습니다. 결혼식 시작 20분 전, 웨딩 플래너가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신부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죠? 축의금 테이블에서 시동생분이 가족 대표라고 하시면서 축의금 봉투 일부를 챙겨 가셨어요. 네. 제 심장은 그 자리에서 멈출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다급히 말했습니다. 도훈이가요? 지금요? 어떻게요? 플래너는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막았는데 형 대신 내가 관리하겠다면서 이미 몇 봉투를 가져가셨대요. 지금은 직원들이 일단 제지하고 있는데 계속 실랑이 중입니다. 저는 숨조차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내가 금방 가져올게. 남편이 뛰어나가고 저는 신부 대기실에 혼자 남아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어이가 없고 치욕스러운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식장 직원이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신랑 쪽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싸움요? 신랑분과 시동생분이 축의금 때문에 지금 거의 몸싸움 직전이에요. 저는 뛰어나가지 못했습니다. 드레스 때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그 장면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도훈아, 그거 내려놔. 왜 그래? 내가 챙겨주는 거잖아. 직원이 뛰어오며 말했습니다. 신부님, 신랑분이 지금 시동생분과 크게 다투고 있습니다. 축의금 장부 문제로. 저는 숨이 턱 막혀 나가지도 앉아있지도 못했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손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도훈아, 이거 당장 놔. 그거 우리 결혼식이야. 김도훈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내 결혼식이지. 근데 형수님은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가족끼리 좀 도울 수도 있지 않냐고. 남편은 폭발했습니다. 도훈아, 너는 도움이란 걸 가장한 민폐만 줬어. 그 순간 쿵.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두 사람 사이를 말리느라 소리 지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도훈아, 도훈아, 그만해. 그리고 곧이어 너희 형이 결혼하는 날인데 왜 이 난리야? 라는 고함이 들렸습니다. 잠시 조용해지는 듯 하더니
곧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내 형수 때문이야. 내 형을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이 말은 제가 신부 대기실 안에서도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를 탓한다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금 지희가 무슨 잘못인데? 잘못한 건 도훈이야. 도훈이가 한 짓을 엄마가 다 모르잖아. 그러자 시어머니는 언제든 미리 준비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지 말만 듣고 도훈이를 너무 몰아붙이니까 그렇지. 김도훈이 그 말에 기세가 올라 다시 소리쳤습니다. 봐요, 형. 엄마도 그러잖아. 형수님이 문제라고. 형수님이 여기저기 욕하고 다녔다고. 그 말에 남편이 바닥을 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훈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웨딩 플래너가 신부 대기실로 달려왔습니다. 신부님 죄송하지만 결혼식을 2, 30분 정도 지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신랑 측에서 조정 중이고 싸움이 커져서 손님들에게 보일까 봐 시간을 조금 벌어야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결혼식을 지연한다고요? 웨딩 플래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얗게 번져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몇 분 뒤 남편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는 붉었습니다. 그는 문 닫자마자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도훈이 축의금 장부를 숨기려고 하다가 직원에게 들켜서 싸움이 난 거였어. 그리고 엄마는 또 내 탓이라고 하고. 남편은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너한테 너무 미안해서 네가 이런 꼴 보게 해서 난 진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 순간 저는 남편이 누구보다 상처받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김도훈이라는 사람이 남편의 인생을 얼마나 오래 흔들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신랑 대기실에서 큰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도훈아, 그게 말이 돼. 너 지금 축의금 들고 도망치려 했다고 하잖아. 신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야. 누가 그래. 내가 왜 도망쳐. 나는 그냥. 그러다 갑자기 김도훈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래. 필요해서 그랬어. 나도 좀 살자고. 이 집안에선 나만 맨날 무시당하고 형 결혼식에서라도 좀 받아가면 안 돼? 순간 복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신우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훈아, 제발 그건 아니야. 이게 진짜 형 결혼식에서 할 말이야? 김도훈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난 더는 버틸 수가 없어. 사채에서 전화 오고 집에도 전화 오고 나 진짜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그 순간 복도에는 눈물과 고함, 절망이 뒤섞여 누구의 편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지옥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 문 앞까지 갔다가 결국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 결혼식 정말 해야 하는 걸까? 결혼식장 밖에서는 축가 연습하는 소리, 하객들 떠드는 소리,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복도에서는 시동생의 빚과 폭언, 시어머니의 책임 전가, 남편의 붕괴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댈 벽을 찾아 천천히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포기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복도에서 벌어진 소란은 하객들에게까지 조금씩 퍼지고 있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다급히 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겠다고 걸어가야 하나?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양가 부모님도 하객들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와서 말했습니다. 여보, 부탁이야. 오늘까지만 견디자. 끝나면 내가 도훈이 정리할게.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었습니다. 웨딩홀 문이 열렸습니다.
오르페오의 결혼식 반주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은 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결혼식은 억지로 굴러가는 기계처럼 진행됐습니다. 주례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인 부모님께 인사 시간에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제가 남편의 부모님께 허리를 굽혔을 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 다 지희가 잘못한 거야. 그 말은 옆에 있는 마이크에 그대로 들어가 식장 스피커로 울렸습니다. 순간 식장 전체가 멈추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저와 시어머니를 향했습니다. 남편은 식이 끝나고 바로 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했어. 도훈이 이렇게 만든 게 누구인데. 지희 쟤는 입만 살아가지고. 그때 옆에서 김도훈의 차량 키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며 그가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갈게.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도훈아, 너 지금 어디 가려고? 형이랑 형수님 결혼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축하해. 그 말만 남기고 김도훈은 식장을 떠났습니다. 식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조차 가지 못한 채 웨딩홀 옆 조용한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도 도훈이도 나도 통제할 수가 없어.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사실 나도 더는 당신 동생에게 화낼 기력도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지금 당신이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더 궁금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 도훈이한테 이제 더 이상 붙잡고 가지 않을게. 정말이야. 신혼집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화장을 지우지도 못한 채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김도훈. 남편은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훈아, 왜? 김도훈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잔뜩 겁먹은 목소리였습니다. 형 나 큰일 났어. 왜? 사채에서 형 번호까지 알아냈어. 순간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어떻게? 모르겠어. 근데 형한테 돈 갚으라고 형이 보증 선 거 아니냐고 계속 물어. 남편은 울먹였습니다. 도훈아 넌 어디까지 망가진 거냐? 전화기 너머에서 김도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 살고 싶어. 나 이제 어떡해. 남편은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김도훈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형수님 좀 바꿔봐. 남편은 터질 듯한 분노를 참으며 말했습니다. 도훈아 지금 무슨? 형수님이 나 싫어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하고 싶어. 저는 핸드폰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대신 말했습니다. 도훈아, 내 아내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 지금은 그럴 상황 아니야. 그때 김도훈이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나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형수님은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안 봤어. 그 말은 제 심장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나는 도훈을 가족으로 대했고 선 넘는 행동에도 참았고 빌려달라는 돈도 보내주고 상처받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돌아온 말은 형수님은 나를 가족으로 안 봤다 였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도훈이 문제 당분간 끊자.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슬픔, 포기와 결심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말이야. 이제부터 우리 둘의 삶 먼저 챙길게. 그 말에 저는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뒤 남편이 아침에 말했습니다. 여보 도훈이 실종됐대.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결혼식 다음날 새벽 편의점 CCTV에 홀로 서성거리는 모습뿐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울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때문에 도훈이가 이렇게 된 거야. 형이니까 동생 좀 챙겨주지 그랬어. 남편의 기분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 말 다 거짓말이에요. 도훈 씨가 한 행동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망가졌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도훈이 찾고 싶지만 찾는다고 해서 우리 삶이 전처럼 돌아가진 않을 거야. 며칠 후 김도훈은 결국 발견되었습니다. 멀리 지방의 작은 모텔에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도훈은 형과 형수를 보기가 무서워 도망쳤다고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시댁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은 심리 상담을 받았고 저도 긴 시간을 지나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도훈이 문제는 내 인생의 상처지만 너랑의 미래를 망치게 하진 않을게.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둘의 가정을 지켜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 전쟁 같았던 하루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상처이자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가족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 어떤 가족은 문을 닫아야만 비로소 가정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을.